모닝칼럼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의견 주실지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1차적인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죠.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면 왜 레버리지 ETF를 절반 남겨두냐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팔거나 아니면 인버스를 사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그런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오늘은 그러면 왜 레버리지를 절반을 남겨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새벽 FRB 의원들의 회의록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금리 인상 시기를 비롯해서 모든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 전망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여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브렉시트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이냐에 대해서도 미국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부터 시작해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지난 5월 신규 일자리 수가 38,000개 수준으로 급감한 것에 대한 평가도 일회성일 뿐이고 다른 지표들에게서 보면 고용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그런 의원들이 있었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일자리 감소가 경제활동 증가율의 둔화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시기에 대해서도 브렉시트의 영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던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죠. 제가 금융시장에 발을 딛고 나서 이렇게까지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제각기 달라졌던 적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온통 이 블랙스완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책 의원들도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시장을 바라보며 살았던 연준 노인들도 현재 상황에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왜 절반의 레버리지를 남겨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 시장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지난 1992년도에도 영국은 유로화를 쓸 것인지 파운드화를 쓸 것인지를 두고 매우 신중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메이저는 영국이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아서 영국은 결국 유럽의 빈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결국 영국은 파운드화를 고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다지도 걱정했던 영국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 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영국 경제는 강력해졌는데요. 이번에도 유럽의 경제 위기 때 독자적 환율 시스템을 통해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양적 완화를 쓸 수 있었고 금융의 본거지로서 금융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불황을 떨쳐낼 수가 있었죠. 게다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브리턴, 즉 브렉시트가 확 뒤집힐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미 저급한 정치인들에 의해 국론이 갈라져 버리긴 했습니다만 인기 영합주의에 빠진 정치인들이 8년 불황으로 인해서 코너에 몰려버린 군중 심리에 불을 질러버렸고 그 결과 참담한 결과를 도출시키게 되었지만 영국의 의회의 의원들은 일부 급진 세력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브렉시트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지금 새로운 법안이 발의 중에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함부로 의회 동의 없이 브렉시트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의회를 통과했다라는 발표가 나온다면 다시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 전환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파운드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영국의 부동산을 팔고 나가려는 투자자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지만 영국은 결코 이민자들의 거주 제한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모두 빠져나간다면 GDP가 급락할 것이기 때문에 인기에 목마른 정치인들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영국보다는 지금 이탈리아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훨씬 더 걱정거리입니다. 그것도 결국 차기 총리를 노리는 드라기와 현 총리 사이에 정치적 줄다리기로 촉발된 이슈입니다. 이탈리아 은행이 부실한 것은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답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 부실로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리스와 스페인이 더 부실한 건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스페인은 과거 무적 함대 때부터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나라였습니다. 배 타고 남미에 가서 약탈을 해와서
쓰던 그런 경제였기 때문에 염색체 자체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쪽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도 부도를 수도 없이 냈던 나라죠. 하지만 이탈리아는 북부 피아몬테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나마도 재생 가능성이 큰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죠. 제가 레버리지 ETF를 절반 남겨두자라고 했던 이유, 첫째, 우리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이보다 심한 일을 더 많이 겪고 왔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브렉시트가 얼마 전 미국의 신용등급 트리플 A였던 것이 더블 A 플러스로 강등되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남유럽 문제는 경기가 완전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번갈아가면서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해결될 일들입니다. 난산을 하고 있지만 뱃속의 아이는 결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전 세계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3분의 1은 쿠폰이 아예 없거나 마이너스 금리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전통적 투자 시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대략 주식 시장 대비 3배에 달하는 돈들이 채권 시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그러니까 채권을 사면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줘야 된다면 말이죠. 적어도 저라면 채권에 대한 투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더 온건해지면 이들 돈들은 결국 주식시장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단지 폭풍이 지나가기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현금, 절반은 레버리지입니다. 혼돈스러운 시장입니다만 힘을 내십시오. 네. 지금의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든가 그런 어떤 전망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